그러면 우리도 간단하게 오늘 경기에 대한 평가를 오늘 우리 세 사람이 느끼는 오늘 승부처는 어느 대목이었는지 이 정도는 얘기하고 시작해도 되잖아요. 네. 어디가 오늘 승부처였다고 느낍니까?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선취점. 네. 뭐 강민호 선수의 빠른 타구 판단과 전력 질주. 그렇죠. 전력 질주. 전력 질주를 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거기서 전력 질주. 우리 진명 팀장은 저는 뭐 이거는 이제 8회 초 무사 3루에서 배찬승 선수가 그렇죠. 그 에레디아 선수한테 삼진을 잡았던 부분 거기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에레디아예요? 네, 무사 3루에서 에레디아한테 삼진 잡고 최정 선수 몸에 맞는 볼 주고. 네, 그다음에 다시 한유섬 선진 삼진 잡고 투수가 교체됐죠. 그렇죠. 교체됐죠. 네. 그리고 이제 이호성이 고명준을 뜬공으로 잡으면서 이미 마무리가 됐죠. 저는 사실은 저 프리뷰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승부가 결정이 나는 디아즈의 홈런. 오늘 디아즈를 제 키플레이어로 꼽지 않았습니까? 네. 최정과 함께 디아즈를 꼽았는데 결국 디아즈가 홈런을 때려내면서 승부를 갈랐죠. 오늘은 사실 오늘 야구는 8회 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희 셋이서 야구를 보면서 제가 조금 투정 부리는 식으로 8회 전까지는 2대 0인데 너무 삼성이 일방적인 느낌이 난다고 그렇죠. 했었거든요. 2대 0인데. 근데 8회부터 뭔가 이제 격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저 피부과 다녀오셨냐고 오늘 얼굴 이제 광이 엄청나다는데? 아닙니다. 제가 씻은 지 오래돼서 뭐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 물광 피부에. 오늘도 기절하시겠는데요, 집에. 그래요. 하여튼 오늘 경기 일단 삼성이 승리를 가져갔는데 하이라이트를 또 한번 보여주네. 저 끝나고 인터뷰가 나오지 않을까 인터뷰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잠시 저희가 그러면 뭐 간략하게 오늘 저는 양팀 오늘 선발 투수도 굉장히 치열한 그 접전을 벌였는데 특히 오늘 이따가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후라도 선수의 오늘 피칭이 정말 빼어났습니다. 7이닝 2피안타 무실점이었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제가 역투 속이었고 정말 공의 움직임이 너무 좋았고 저는 일단 경기 초반 최정 선수를 체인지업으로 삼진 잡았을 때의 그 무브먼트 자체가 너무 아름다웠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맞아요. 뭐 제구도 잘 됐고 사실 이 선수가 삼진을 많이 잡는 유형은 아닌데 7이닝 동안 이닝보다 삼진 더 많이 잡았으니까 그렇죠. 오늘은 정말 그 1선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오늘 진짜 후라도 잘 던졌어요. 물론 이제 김광현 선수도 오늘 위기가 있었고 실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5이닝을 넘게 던지면서 1실점 1피안타였습니다. 네, 뭐 랜더스 선발진에서 유일하게 4이닝 이상 그리고 5이닝 투구를 해준 선수가 바로 김광현 선수였어요. 정말 초반에는 좀 우려를 했지만 정말 김광현 선수가 삼진 잡고 하는 그 포효가 오늘 경기 초반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다는 걸 여실히 좀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 뭐 SSG 선발 중에 가장 잘 던졌죠. 네. 그렇죠. 5이닝 1실점 했으니까.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가 최다 이닝에 최소 실점까지 해주는 역할을 발했을 텐데 뭐 이 정도면 저는 김광현 선수는 100점 만점에 활약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삼성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저에 대한 칭송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이미 어제부터. 그러나 제가 맞추진 못해서 저는 5차전 가서 삼성이 이긴다고 그랬고 우리 두 사람 어떻게 얘기했었죠? 저는 하나 맞췄습니다. 4차전. 4차전까지 맞췄네. 4차전. 승패는 이제 바뀌었지만 우리 여진명 팀장 어떻게 됐죠? 뭐 저는 제가 했나요?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금요일 날 플레이오프 시작이에요, 여러분. 금요일 날. 그러니까 결국 금요일 날 우리 크보 오프너는 금요일 날 또 플레이오프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플레이오프 1차전. 그때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어떻게 그냥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 볼까요? 우리 조금 보고 후라도 인터뷰만 들어오면 될 것 같은데 우리 후라도가 아직 저 인터뷰를 안 내주시네. 이런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 이럴 때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원래 좋아요는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받아야 되는 그죠? 우리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걸 받는 거잖아. 그죠? 그냥 이제는 영상 보면서 눌러주시는 게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랬더니 역시 또 올라가네요. 예.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 준플레이오프 4차전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양팀 선발 투수들 이야기를 했는데 선발진들은 뭐 잘 던졌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오늘 분위기가 아무래도 이제 SSG는 경기를 지게 되면 시즌이 끝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압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가장 큰 페인은 SSG는 공격력이 결국은 동점을 만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시리즈 내내 공격에서 아쉬움이 커요. 네. 그리고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로 그 부담감이 경기 초반부터 좀 나왔던 것 같고 이제 랜더스 입장에서는 8회 초에 오늘 경기 처음으로 이제 선두 타자가 출루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 전까지는 후라도 선수의 호투. 진짜 너무 잘 던져줬어요. 맞아요. 너무 잘 던져줬고 오늘 탈삼진 9개를 잡았는데 이제 포심으로 3개, 슬라이더로 2개, 체인지업으로 4개를 잡아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슬라이더도 움직임 좋았지만 우타자를 상대할 때 그 체인지업의 움직임과 오늘은 정말 이 ABS 존을 어떻게 활용해야 그렇죠. 되는지를 네, 제대로 보여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강민호 선수가 일어서 있는데 네. 딱 높은 쪽에 몇 번 존? 들어오는, 1번 존? 네, 1번 존에 딱 들어오는, 오른쪽 네. 타자기 좀 바깥쪽 높은 공. 그 공은 오늘 예술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오늘 김광현도 잘 던지긴 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1회부터 3회까지와 그러니까 1회부터 3회까지와 3회 이후의 피칭이 약간 좀 달랐던 점은 조금 좀 아쉬움이 좀 남아요. 네. 그래도 김강현 선수가 또 큰 경기에서 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 오늘 사실 3회 실점하기 전 3회 빼고 1회, 2회, 4회, 5회 모두 3자 범퇴인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 어린이 저는 그 경기 전에 이야기했던 김광현 징크스가 또 한 번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아까? 아까 이제 엘리미네이션 게임에서 김강현 선수가 잘 던지면 팀은 지는. 팀은 진다. 근데 진짜 오늘도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네요. 맞잖아. 희한하죠. 오늘도 이게 네.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김광현이 못 던졌으면 SSG가 이겼을지도 모르는. 이건 참. 네. 뭐 일부러 묘한. 또 그렇게 만들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김광현이 잘 던져서. 이제 징크스 중에 하나가 깨졌죠. 국내 선발 vs 외국인 선발의 대결에서 외국인 선발이 있는 팀이 처음으로 이겼기 이겼네요. 때문에. 네. 그러면서 오늘 김광현 선수가 초반에 역시 이제 오래 쉬고 나와서 그런지 구속도 150 나오고 커터와 슬라이더가 아주 현란하던데요. 네, 뭐 1회에 포심이 150까지 나왔고 이제 커터, 빠른 슬라이더 144km까지 나오고 커브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탈삼진 잡고 이제 항상 이닝 끝날 때 마지막 3아웃에 삼진을 잡고 이제 그 포효하는 모습이 젊을 때 그 포효하는 느낌과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가 더 이어지길 바랐는데 결국은 이제 3회 첫 실점을 하게 되는데 3회에는 약간 이제 김광현이 물론 이제 상대 타자들이 아주 끈질기게 상대한 것도 있지만 볼넷 2개로 1, 2루의 위기를 맞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김광현 선수가 정말 잘한 부분은 선타자가 한 번도 출루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5회까지 그런 부분도 있고 딱 볼넷 2개에 김지찬 선수가 정말 기술적으로 쳤죠. 그 네. 백끝에 맞춘 타구가. 근데 저는 이제 김지찬 선수의 타구보다는 강민호 선수 주루 판단. 네. 바로 이제 딱 안타 될 것 같으니까 바로 전력 질주를 시작하면서 거기에 이제 또 최지훈 선수가 한 번에 송구를 하지 못하면서 그렇죠. 선취점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결국 강민호 선수의 주루 플레이, 이 타구 판단이 굉장히 좋았어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 유격수 머리 뒤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잡힌다고 생각하고 뛰지 못했을 텐데요. 이게 사실 뭐 좀 어린 선수라든지 좀 경험이 좀 없는 선수였다면 바로 스타트 끊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강민호 선수는 딱 타구가 뜨자마자 빠르게 판단을 했고 홈까지 전력 질주하면서 이건 무조건 살아야 된다. 이런 모습이 좀 보여줬고 이제 베테랑으로서 전력 질주하는 그 모습이 이제 팀원들에게도 또 좋은 에너지로 좀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 점을 내주고 그 다음이 이제 2사 만루 상황에서 디아즈가 나왔는데 디아즈를 땅볼로 잡아내면서 일단은 지금 김광현 선수가 3회 위기는 잘 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SSG가 5회 초에 김성욱이 1사위 16타자 만에 안타를 치고 나가면서 이때 사실 기회를 잡았다고 싶어 그 생각을 SSG는 했거든요. 네, 또 그 부분
또 어떻게 보면은 정준일 선수도 이제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기습번트. 이제 3루 쪽 기습번트를 댔는데 이 부분도 칭찬해줘야 돼요. 예, 전병호. 3루수인 네. 전병호 전병호. 선수가 미리 대비를 했었고 네. 빠르게 대시하면서 정확하게 송구를 해줬거든요. 이 부분도 정말 칭찬해줘야 되는 게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사실 급해서 악송구도 나올 수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은 어제의 경기 후반부에 좋은 수비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좋은 수비를 해줬기 때문에 또 좋은 흐름을 삼성이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대목에서 SSG가 좀 아쉬웠던 건 유효승 선수가 그 다음 타자에서 역시 장타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 네. 타구가 홈런성 좌익수 플라이. 좌익수의 제자리 예. 수비 위치가 거의 변동이 없는. 근데 사실 치는 그 스윙 동작까지는 이거 가겠다 넘어갈 수도 넘어갔으면 있겠다. 역전 들어왔는데. 그랬는데 정타가 나오지 않으면서 아쉽게 레프트 플라이로 좌익수 플라이로 이제 이닝이 끝났습니다. SSG가 그 경기 딱 그 순간까지 친 타구 중에 가장 잘 맞은 맞았어요. 타구였어요. 네. 네. 근데 아쉽게도 네. 자기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때 하고 그 다음 어디였죠? 그 다음에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소리를 고명준 선수.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그때는 저희만 본 게 아니라 저희 셋들이 다 안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다들 소리를 깜짝 질렀는데 결국 그 타구도 넘어가지 않았죠. SSG가 이렇게 될 듯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고 사실 이제 6회에 삼성이 결국 이제 김광현을 내리고 노경원 선수를 마운드에 올렸는데 선두타자 김성현에게 볼넷, 구자욱에게 안타를 허용하면서 무사 1, 2루가 됐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이 대목이 사실 SSG 입장에서는 가장 큰 위기였고 삼성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되잖아요. 일단은 노경원 선수가 들어와서 저는 최근에 봤던 그 투구 중에 가장 제구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제구가 자꾸 이렇게 흩날리면서 결국은 위기가 됐고 그 당시 이제 결국은 이제 적시타를 맞으면서 근데 또 그때 김성윤 선수의 그렇죠. 슬라이딩이 그때 이제 또 재밌는 건 이종호 코치는 말렸고요. 이종호 코치는 말렸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세이브 되고 비디오 판독 순간에 세이브 되는 순간 이종호 코치가 안도하는 숨을 내쉬는 게 재밌었어요. 사실 그 대목도 우리 셋이 약간 이견이 있었던 게 그 홈에서 비디오 판독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재곤 의원은 아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나 어주명 팀장은 요걸 아웃으로 보기엔 명확한 근거가 안 보인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이제 비디오 판독 결과니까 여기 이렇게 그 부분이 맞는 건데 이제 그 순간에는 먼저 다이지 않았을까? 이런 비디오를 볼 때는 그런 느낌이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김성윤 선수의 홈 세도가 너무 좋았고 그 분위기를 또 삼성이 가져갔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만약 여기서 비디오 판독이 반대로 나왔다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렇게 봤어요. 아웃으로 판정을 했다면 그냥 아웃을 줬을 것 같아요. 최초 판정이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반박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양 팀의 어떤 희비론을 갈랐다? 저는 그게 변곡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 부분은 뭐 비디오 판독에서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가장 이 상황이 일어나기 전으로 좀 돌아가자면 저는 김광현 선수가 그대로 좀 한 이닝 더 맞습니다. 하면 어땠을까? 왜냐면 좌타자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3회 이후부터 계속 3자 범퇴를 만들어내왔고 좀 뭐 투구수가 계속해서 차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 좋은 흐름에서 뭐 주자가 나갔더라면 뭐 교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좀 저는 좀 크게 남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사실은 오늘 던지고 어차피 이번 시리즈는 더 이상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한 번 좀 더 김광현을 좀 더 밀고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맞습니다. 일단 뭐 좌타자 3명이고 물론 좀 중심 타선의 선수들이었지만 좌타자 3명 상대에 저는 이제 주자 한 명 나가면 이제 그때 교체를 고려해 보는 이런 쪽으로 갔으면 어땠을까는 이제 뭐 결국 이것도 결과론적 그렇죠. 아쉬움이 남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면에서 저는 SSG가 너무 좀 안전하게 오늘 경기를 임한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라인업에서도 저희가 그런 생각을 좀 했고 또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동점 대타가 나와서 동점 적시타를 치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접근이 사실 1승 2패로 뒤지고 있는 팀 같지 않은 느낌으로 경기를 하더라고요. 뭐 뭔가 계속해서 뭐 초강수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뭔가 팀을 이기기 위해서 뭔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가져가다가 뭐 교체를 한다던가 이제 그 부분이 저는 김강현 선수에게도 물론 네. 아쉬움이 남겠지만 오늘 경기 전체로 봤을 때도 그 흐름이 좀 아쉽지 않나? 네. 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경기 후반에 또 이제 뭐 추가 점수가 납니다만 차라리 8회에 이로운 대신에 뭐 얘기했던 미치 화이트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또 아쉬움도 있고요. 뭐 이건 다 결과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로운 선수가 확실히 지친 게 보였죠. 네. 네. 그 홈런 맞을 때 보면 체인지업이 그냥 한가운데로 들어가 버렸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저희가 같이 보면서 여기 체인지업 잘못 던지면 한 대 맞겠는데라고 네. 했는데 초구에 헛스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초구 위치로 던졌으면 괜찮았겠지만 뭐 너무 가운데로 들어와 버렸으니 이거는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빅게임 피처 아니래. 누가 그랬겠어요. 아직 기록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끝내기 홈런 맞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게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프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후라도의 호투를 크게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네. 뭐 큰 경기 오늘이 제일 큰 경기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그죠. 네. 근데 오늘 제일 큰 경기 그리고 더 앞으로도 큰 경기가 남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선발 야구가 무엇인지 선발 투수는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좀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오늘 정말 훌륭한 피칭이었습니다. 그럼요. 진짜 대단.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첫 경기에 실점이 그 4실점이 있긴 하지만 네. 그날도 6.2이닝 던졌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포스트 시즌에 기본 6이닝을 깔고 갈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건 팀 입장에서 상당히 좋거든요. 오늘도 결국 불펜을 많이 아낀 편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후라도 선수가 정말 그 뭐 더 올라가서 몇 차전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후라도 선수가 있을 때는 박지만 감독이 어느 정도 한 6회까지는 편하게 생각하고 투수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의 대목을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결국 이제 2대 0으로 앞서고 있는 8회였는데 박지만 감독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박지만 감독이 먼저 선택한 투수는 김태훈이었어요. 네. 뭐 김태훈 선수가 나왔을 때 사실 좀 놀라긴 했어요. 김태훈 선수가 나오기 전에 사실 이호성 선수가 몸 푸는 장면이 먼저 나왔었고 맞아요. 뭐 이호성 선수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일단은 김태훈 선수가 나와서 이제 정준재 선수에게 볼넷 주고 바로 내려가고 바로 우한 이승현 선수가 좀 등판을 했어요. 근데 이승현 선수의 공을 보면 오늘 사실 가운데로 몰리는 공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때 이재영 선수 자리에 이제 오태곤 데타카드가 이제 적중을 했죠. 그러면서 오태곤의 안타로 무사 1-3루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박성환이 다음 타자. 저는 데이터는 찾아봐야겠지만 상대성을 어쨌든 내보냈다고 했는데 박성환 선수가 정말 잘 받아쳤죠. 그래서 뭐 상대 결국 실책까지 이끌어내면서 무사 2루가 아니라 무사 3루까지 만드는 동점 적시타. 결국 2대2 동점에 무사 3루면 이건 사실 뭐 누구나 다 느끼겠습니다. 이거 역전 분위기구나라는 느낌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이때 누가 나왔냐? 자원 파이어볼러 배창승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사 3루. 저희 셋이서 야구를 보면서 8회 초에 박지만 감독의 투수 교체를 단 하나도 맞추지 못했어요. 맞아요. 그럴 정도로 여기서 배찬승 그리고 그 이후에 배찬승 선수 이후에 저희는 이제 다 김재훈 선수를 그렇죠. 예상했는데 8회 2사였습니다. 여기서 이호성. 와, 근데 그 제일 어린 두 선수가 맞아요. 제일 큰 위기를 막아줬습니다. 그 아까 저희는 이제 박지만 감독 인터뷰를 이제 저희가 바로 딕테이션에서 보내드렸지만 표정을 봤잖아요. 박지만 감독이 이 두 선수 특히 배찬승 이야기하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선수가 사실 어제 고명주 선수의 홈런을 맞았잖아요. 맞아요. 홈런을 허용하고 난 이후에 사실 더가웃에 들어가서 좀 혼자 앉아 있는 그런 모습도 좀 지켜봤는데 이제 그 부분을 단 하루 만에 정말 뭐 완전히 그 부분을 잊게 하는 그런 피칭이었고 이제 에레디아 선수를 이제 헛스윙 삼진 잡는 대목도 정말 중요했죠. 왠지 저 인터뷰 제목이 진심이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마지막에 저도 살려준 기분. 가장 크게 보이네요. 그럼요. 사실 포스트 시즌이라는 게 우승이 목적이긴 하죠. 그럼요. 가장 중요한 건. 근데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두 명씩 뎁스를 채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근데 이번 삼성에서 결국은
뎁스를 채울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한 선수는 배찬승, 이호성. 네. 삼성 입장에서는 작년에 김영웅, 이재현, 그렇죠. 김지찬이라는 뎁스를 채워서 올해 확실히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내년이 더 기대가 되죠. 이 두 선수는. 결국은 오늘 삼성은 뭐 시리즈도 끝나고 휴식도 얻었습니다만 앞으로 10년, 20년을 쓸 미래 자원 구원 투수 혹은 뭐 선발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투수 자원 2명을 키워냈다 이런 느낌을 이거 사실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맞습니다. 경험이잖아요. 네. 또 이 큰 무대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들의 공을 던진다라는 거. 그렇죠. 예, 긴장하지 않고 본인의 공을 던져주고 또 이 밑거름이 또 이 선수들이 점점 성장할 때 어린 선수들이 왔을 때 이 경험담을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게 그렇죠. 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그 2대2에서 그러니까 무사 3루 위기를 영건들이 잘 버티면서 기회가 그러니까 7회가 끝이 났어요. 8회 초가 8회. 끝났죠. 네. 8회 초가 끝나고 광고가 나가는 사이에 저희가 우리 이재곤 위원이 동점은 갔는데 왠지 삼성이 이길 것 같아요. 다 그랬거든요. 아니, 분위기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왜냐면 뭐 정말 큰 위기를 더 이상의 추가 실점 없이 잘 막아냈고 포인트가 젊은 선수들이 해내줬기 때문에 이제 타선에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8회 말에 이로운 선수가 등판을 해요. 이제 이사를 잘 잡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사까지 잘 잡고 일단 이사까지 잘 잡았는데 그 이후에 구작 선수의 볼넷 그리고 디아즈 선수에게 이제 투볼 원 스트라이크에서 어떻게 보면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가는 공일 수도 있는데 위험하긴 했어요. 그렇죠. 체인지업이 밀려 들어가면서 그 공을 놓치지 않고 디아즈 선수가 홈런을 때려내고 그 빠던과 세레머니와 포효 너무 멋있었습니다. 사실 거기서 승부는 끝났어요. 맞습니다. 네. 승부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재현 선수가 들어와서 바로 SSG가 정신 못 차리는 사이에 바로 기습적으로 백투백 홈런을 치면서 석점 차로 벌리죠, 점수를. 사실 이제 한 번 공격이 남아 있는 SSG 입장에서는 치명타를 맞은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SSG가 정말 힘들게 2점 따라왔고 역전 찬스에서 정말 막 하려고 했는데 역전 못했는데 그냥 이거 표현으로 딸깍 홈런 하나 딸깍으로. 그렇죠. 물론 제가 홈런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홈런 하나 어쨌든 이게 그만큼 홈런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디아즈 선수가 이럴 때 쳐주면 그동안 홈런이 없다고 뭐라는 거 다 필요 없다. 그럼요. 여기서 홈런 하나 치면 된다. 정말 극적인 홈런이었고 이 홈런으로 결국은 이제 이번 준 플레이오프 MVP가 됐습니다. 뭐 기자들 투표도 약 50%가 좀 넘겼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사실 여러 후보군들이 있었고 디아즈가 사실 홈런 전에 좀 주춤했던 건 사실이에요. 홈런을 못 쳤으니까. 맞아요. 그래도 결국 팀의 플레이오프를 결정짓는 대전행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오늘 투런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이게 결과론입니다만 앞서도 얘기했지만 SSG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럴 거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미치 화이트를 동점 상황에서 올려서 쭉 더 끌고 가다가 경기를 뒤집는 순간에 필승조를 더 썼으면 하는 그러니까 평상시와는 좀 다른 접근이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을 것 같아요. 너무 아쉽고 뭐 이로운 선수의 4경기 연속으로 계속 4경기 다 등판했거든요. 맞아요. 그게 좀 크긴 했어요. 사실 어제도 투구수가 적지 않았고 어제도 안타 맞는 공들을 보면 사실 변화가 좀 밀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오늘도 이제 등판을 했고 이제 그 부분이 제대로 오늘도 통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화이트랑 이로운 선수의 롤을 바꿔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두 선수를. 그러니까 화이트는 제가 보기엔 준비는 시킬 텐데 아무래도 2대2니까 연장에 가면 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이로운 선수가 연장에 가서 쓰고 왜냐면 이제는 그때는 이제 정말 쓸 선수가 없으니까 쓰는 거고 이로운 선수가 정말 힘이 빠진 게 어제부터 보였는데 결국은 화이트 선수가 좀 8회에 나와서 아니면 8, 9회를 맞고 10회에는 조병현 선수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유연하게 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불펜 4인방을 너무 고집했던 게 결국 이제 그 4인방 중에 남은 게 이로운 선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 나올 수 있는 선수가 나왔는데 아쉽게도 홈런을 맞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SSG는 다 연동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발진이 짧게 네. 던지고 오늘 김광현은 길게 던졌지만 결국 노경은 올라와서 성공하지 못했죠. 김민호 올라왔죠. 또 이로운까지 썼는데 결국은 삼성의 이 홈런을 막지 못하면서 결국은 삼성의 대전행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결국은 3위가 4위에게 지면서 업셋이 됐어요. 아, 정말 그만큼 어제 경기 그 100%의 확률을 누가 가져가느냐에서도 그렇죠. 예, 삼성이 그 부분을 또 가져갔고 또 오늘 경기도 승리로 장식을 했거든요. 100%가 이어졌죠. 예. 100%가 그러네요. 대단합니다. 선수들이 사실 오늘 경기를 보면서도 뭐 지친 느낌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예, 오히려 18년 만에 업셋이라고요? 삼성은 아마 18년 만에 삼성은, 없으십니다. 네. 18년이 2007년. 네. 아마 그 당시가 롯데가 올라왔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두산인가 롯데를 업셋하고 올라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결정적인 홈런을 오늘 디아즈가 때려내면서 또 준 플레이오프 MVP가 됐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재현 선수가 또 홈런까지 때려내면서 삼성이 5대2를 만들고 9회를 맞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미 이제 SSG의 동력은 고갈이 된 상황이었고요. 17년 만이라고 합니다. 2008년 롯데와의 준플.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17년 만에. 삼성 팬들 오늘 굉장히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 기분 좋죠. 네, 사실 와일드카드 1차전 질 때까지만 해도 네. 업셋 당하나? 와 이대로 네. 끝나나 했는데 그 경기를 원태인 선수가 최고의 피칭을 보여주면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사실 2차전 때 후라도 선수가 홈런을 맞으면서 사실 그렇죠. 분위기가 다운이 됐었는데 또 원태인 선수가 네. 3차전에 확실한 피칭으로 또 승리 거둬주고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기대하던 이제 디아즈 선수의 홈런과 후라도의 이닝 먹방. 그래서 삼성 팬분들 보고 싶은 걸 다 본 시리즈죠 이번 그러네요. 시리즈가. 네. 결국 삼성은 오늘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가면서 기분 좋은 오늘 저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오늘 뭐 디아즈의 홈런도 있었고 이재현 선수의 또 백투백 홈런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그 타자들의 어떤 집중력이 SSG 선수들의 어떤 그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그 위기 극복 의식보다 더 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만큼 뭐 똘똘 뭉치고 있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은 팀이 삼성 라이온즈였고 네. 그 부분이 선수단이 경기장에서 활발하게 좀 움직여주고 또 찬스가 왔을 때 집중력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잘 오늘까지 승리를 또 거뒀던 것 같고 또 저는 뭐 포수인 강민호 선수가 타석에서도 그렇겠지만 포수 자리에서 네. 선발 투수를 너무 잘 이끌어줬고 볼 배합이라든지 상대 타선의 어떤 한 타석 한 타석 그리고 한 스윙마다 움직임을 잘 파악하고 볼 배합을 좀 가져갔던 것도 오늘 정말 칭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후라도 7이닝 2피안타 무실점이었고 또 구원으로 나왔던 선수들도 김태훈, 이승현을 빼면 나머지 선수들은 본인 역할들을 네. 참 잘 해줬습니다. 제가 보기엔 플레이오프 때는 이렇게 개편을 할 것 같아요. 네, 이호성, 배찬승, 뭐 이승민, 김재우. 김재유, 네. 네, 거기에 혹시나 이제 일정상의 이유로 가라비토. 가라비토. 네. 가라비토는 이제 넣었다 뺐다 하는 선수. 네. 네. 그렇게 충분히 저는 근데 삼성이 사실 투수진이 결국은 이 포스시즌 오면서의 고민거리였는데 그렇죠. 와, 저는 투수진으로 이번 시리즈 올라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사실 공격의 삼성. 네. 그런데 결국 공격은 뭐 적당히 해줄 만큼 해줬고 마운드의 힘으로. 저는 솔직히 좀 기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마운드는 원태인 후라도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 최원태, 가라비토까지 대단했습니다. 네, 너무 좋았고 네. 마무리 김재훈 선수도 네. 좋았습니다. 실점 없이 지금 네. 무실점 경기를 계속 해주고 있고 점점 더 이제 9회의 김재훈 선수의 느낌이 좀 더 강해지고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 무진님 같은데 무진님도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가을 야구를 벌써 지금 두 번째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와카 시리즈와 지금 준 플레이오프 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까지 길어지면서 과연 이제 남은 선수들 중에 누군가가 올라서지 못하면 결국 지금 쓰고 있는 선수들 고갈될 거거든요. 아까 이재익 선수는 카메라에 한번 발견돼서 실종 아니구나 했는데 양창섭 선수는 진짜 실종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안 보여요. 아직 화면상으로 네, 화면상으로 본 적이 없어요. 아까 어딘가 이재익 있을 선수는 거야. 제가 섀도우 피칭하는 거 한번 봤는데 양창섭 선수는 진짜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잘- 다 근데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양창섭 선수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럼요. 나올 기회가 없죠.
다른 선발들이랑 투수들이 잘하니까 양정섭 선수가 지금 썰에는 야구장 출근 안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진짜로 와 이게 대단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좀 찾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어차피 플레이오프까지 가고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이제 한국 시리즈 갈지 못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다음 하나와의 플레이오프에서는 지금 나온 선수들 말고 누군가 또 올라서야 삼성이 잘 굴러갈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따가 저희가 이제 프리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두 팀 SSG 페인 뭐 살짝 얘기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공격이 좀 안 됐던 부분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투수력도 기대했던 것보다 좀 못 미치긴 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공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결국은 뭐 2, 3, 4번이 너무 아쉬웠죠. 에레디아, 한유섬, 그 다음에 에레디아 최정 한유섬 두 선수가 좀 너무 아쉬웠습니다. 사실 특히 저는 뭐 에레디아 최정까지는 최정 선수도 뭐 오늘 사실 병살타도 치면서 아쉬웠고 그렇죠. 한유섬 선수가 첫 경기에 이제 결국 멀티히트를 쳐가지고 괜찮은 타격감인가 했더니 그 이후에 8타수 무안타예요. 그리고 이번 시리즈에 장타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최정이나 한유섬이 항상 SSG의 간판 타자이기는 했습니다만 젊은 선수들 조금 더 이제 그 가능성 있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과 어찌 보면 이제 조금 더 경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어쩔 수 없이 좀 팀 개편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왜냐면 이 선수 뭐 최정 한유섬 선수도 이제 저하고 지금 비슷한 또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 선수들이 조금 더 올라와주고 또 이 선수들을 좀 더 자극시켜줄 수 있는 젊은 선수들이 나타나줘야 이 선수들에게도 사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다른 지금은 퓨처스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또 1군에 올라올 수 있는 이 선수들도 이번 올 가을 그리고 이제 겨울과 내년 스프링 캠프에서 또 잘 준비를 해서 그 엔트리의 그 한두 자리를 또 차지해서 내년에 또 새로운 얼굴들이 더 많이 보이면 팀 뎁스에도 또 좋은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SSG가 가을 야구가 지금 이제 딱 4게임으로 끝이 나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지금 고명준이라든가 유효승 또 조형우 이런 그 이율예 이런 선수들에게 좀 경험을 뭐 흔히 현장 표현으로 먹였다라는 거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마운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저는 김건우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이 선수들이 더 성장을 하고 또 주위에 또 젊은 선수들이 올라왔을 때 잘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3일 했기 때문에 저는 한화와의 플레이오프 내친 김에 또 한국 시리즈까지 SSG가 노려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시기였는데 조금 SSG 팬들이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저는 결국은 이제 SSG 팬분들은 경기 시작, 그러니까 아예 시리즈 시작 전에 앤더슨 선수의 장염부터가 꼬이지 않았나. 그러면서 화이트 선수가 나오게 되었고 화이트 선수도 기대 이하의 투구를 했고 그리고 3차전에 결국 이제 앤더슨 선수가 나오니까 이제 됐다. 이제 우리 반격할 수 있다 했는데 앤더슨 선수가 우리가 알던 그 앤더슨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모든 게 다 꼬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SSG는 올해 참 많은 걸 얻기도 했습니다만 마지막 마무리는 조금 아쉬움이 좀 남을 수밖에 없는 이번 가을 야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SG의 올 시즌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고요. 삼성은 이제 기분 좋게 플레이오프를 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는 저걸 해야죠. 프리뷰를 해야죠. 저희가 스텝 포인트. 스텝 포인트를 좀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하는 말씀을 듣고 프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텝 포인트 WPA 3위는요. 8회 초 오태곤 선수의 안타였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오태곤 선수가 이제 대타 상황에서 장타율이요 0.500이에요. 대타 상황에서 장타를 칠 수 있는 선수였는데 여기서 그래도 안타를 쳐주면서 무사 1-3루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2위는 이어서 나온 박성환 선수의 동점 적시타였죠. 정규 시즌에 박성환 선수가 이 8회 득점권에서는
타율 3할 1푼 3리 오피스 0.85였어요. 맞아요. 네. 중요한 상황에 동점 적시타를 기록했고 심지어 상대 실책 사이에 3루까지 진루하면서 경기 내내 답답했던 팀에게 한 방을 선물했습니다. 1위는 아무래도 이 선수의 홈런이 안 뽑힐 수가 없죠. 그럼요. 디아즈 선수가 올해 재밌는 거는요. 50개의 홈런 중에요. 정규 시즌 50개 홈런 중에 체인지업으로 기록한 홈런은 5개밖에 없었어요. 거의 다가 빠른 공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체인지업을 그대로 잡아당기면서 결승 2점 홈런을 기록을 했고 참고로 올 시즌 체인지업 타율이요. 2할 9푼 1인데 높은 편이 아닙니다. 다른 구종들은 3할이 다 넘어요. 그렇죠. 그래서 낮은 편인데 여기서 체인지업을 걷어 올려서 홈런을 만든 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버리지 인덱스는 모두 8회 초 SSG 상황이었어요. 8회. 첫 번째는 박성환 선수의 그 동점 적시타인데요. 올 시즌에 이 하이 레버리지 기록 중에 하이 레버리지 플러스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 인덱스가 3.0을 넘는 상황이죠. 지금 상황이죠. 박성환 선수가. 그 올해 박성환 선수가 이 상황에서 정규 시즌에 14타수 5안타, 타율 3할 5푼 7리. 오, 좋았네요. 결국은 이제 동점 적시타를 치면서 좋은 역할을 해줬고요. 2위부터는 위기에서 박성환 선수가 구했는데 다시 허무해지는 상황이죠. 사실 고명준 선수의 타석 3.88이었습니다. 수치가. 근데 2사 1삼루에 들어섰는데 투수도 2차전에서 만났던 이호성 선수였죠. 정규 시즌에 이호성 선수한테 5타수 무안타 4삼진이었어요. 그리고 2차전도 사실 범타로 물러났고. 근데 오늘 저희가 아까 같이 보면서 띄우는 타구를 만드는 순간 다들 소리를 질렀는데 이게 백끝에 맞으면서 넘어가는 타구가 나오지 않았고 참고로 고명준 선수는 올 시즌 아까 박성환 선수랑 같은 하이 레버리지 플러스 상황에서 12타수 1안타로 부진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1위는 한유섬 선수의 삼진 상황이 무려 4.01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시리즈 전 경기 4번이었는데 냉정하게 너무 실망스러운 성적이었습니다. 한유섬 선수가. 이번 시리즈 11타수 2안타면 뭔가 나쁘지도 않은 것 같지만 2안타가 결국 1차전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쳐주지 못했고 장타가 한 개도 없는 것도 너무 컸습니다. 근데 바로 1사 1삼루에서 배찬승 선수에게 삼진을 당하면서 역전을 기록하지 못했고 결국 팀은 패배하면서 시리즈에 떨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SSG 시즌은 없게 됐습니다. 결국은 믿었던 공격이 터지지 않았다는 거. 또 그 공격을 못 터뜨리게끔 배창승 선수의 포심과 슬라이더가 너무 좋았다. 좋았습니다. 진짜 이호성 선수도 잘 막아줬고 그다음에 김재훈 선수의 우려됐지만 그 안정감 포심이 올라서 대단히 안정감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 선수들을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 선발들의 이닝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선순환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삼성은. 고순양님께서 우주야 찬승이 잘하더라. 이거 사실은 두 선수가 일단 저 같은 드래프트 동기거든요. 또 서로도 가끔 안부를 묻는 사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2순위와 3순위잖아요. 맞아요. 올라가면 두 선수가 나름 그 팽팽한 라이벌 의식을 갖고 경기에 임할 겁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정우주 대 배찬승 그리고 여기서 이긴 선수가 올라가서 vs 김영우. 실순인데. 와 대단하다. 신인들이 엔트리에 지금 들어서 들을 수 있죠. 좀 더 중요한 역할을 또 맡아주고 있잖아요. 심지어 셋 다 제가 국대에 뽑혔죠. 맞아요. 재미있는 이번 가을 야구입니다.